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한 주 시작부터 중동발 리스크의 하방 압력 피하지 못했던 우리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충격은 상당했죠.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도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잠잠하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시장의 큰 악재로 떠오르면서 오늘장도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지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시작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이 더 괜찮았다면 좋았을 텐데 게다가 오늘은 또 비까지 와서 날씨도 굳었는데 이런 날은 또 특히나 전문가로서도 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좀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질 때는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날씨도 좀 우중충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연초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가운데 이런 좀 충격적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픈 분들도 많을 건데 저희와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안배를 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하시면 충분히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 또 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우울하지만 좀 기분을 좀 업해서 같이 대답을 좀 찾아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조금 우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함께 이렇게 조금 더 업해서 좋은 상황 만들어 보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이 중동발 리스크죠.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단기적인 이슈라고 하기에는 우리 장도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고요. 또 환율은 오늘도 치솟았습니다. 자, 유가 흐름까지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과연 또 이 시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장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1% 정도 가까이 빠졌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도가 나오면서 2%대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중동반 이제 시장적 리스크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얻어맞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떨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그렇게 조정을 길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좀 시각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매도의 주체가
보시면은 기간 중에서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물량과 좀 연계되어 있는 단기 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물화 될 수 있는 물량이다. 다만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오전에 낙폭을 좀 키웠지만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IT 업종에서 강하게 방어를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IT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오후장에 들어와서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역시 외국인들은 파생 쪽에서의 포지션을 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길게 보기보다는 이 기간에 하방 쪽의 해지보다는 오히려 IT 업종을 더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단기적인 충격을 좀 견디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IT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사실 지금까지는 좀 견디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비주도 업종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너무 불안하게 좀 보실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낙관적으로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기 장세를 좀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진 종목이 주도 섹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IT 업종의 방어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고 또 단기 충격을 견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조정이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0617님 상담 신청을 해주셨고요. 종목은 나무기술이고요. 2,927원에 10% 보유하고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나무기술이 1.53% 좀 빠졌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죠.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9월 달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급등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9월 달에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한번 급등을 좀 줬다가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직전 저점을 놓고 크게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550원을 지지선으로 좀 놓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는 구간은 좀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현재 딱 1차 매물대 좀 거치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섹터가 IT 관련된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 가운데에서도 이 IT 섹터들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큰 가격 조정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일단 1차적으로 3,35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기간 조정을 잘 견디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다. 다만 이제 시장의 충격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대응 방법 2,55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3,350원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기술 지금 2,250원의 지지선 제시해 주셨고요. 자, 잠시 기간 조정을 보인 후에 이후의 목표가는 3,35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응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마케팅이요. 네, 에코마케팅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9,700원이요. 네, 29,700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요. 네, 50%요. 자, 에코마케팅 지금 29,7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에코마케팅이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4% 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수익 중이신데요. 비중은 조금 커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셨고 사실 또 좋은 위치에서 사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주식보는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다 좋으셨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시다 그렇죠. 50%. 비중이 이제 많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런 하락이 좀 와도 조금 사실 좀 뼈아픈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비중이 좀 크기 때문인데 사실 뭐 좋은 종목을 좋은 위치에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종합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100억대에서 시작한 매출이 지금 2019년도에 1189억까지 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기간에 영업이익도 68억 정도에서 79억, 169억에서 작년에 412억까지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상당히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진입하신 부분도 지금 29,7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곳에서 진입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격대를 보시면은 일단 10월 말에 한번 시세가 좀 났고요. 그때 보시면 이제 고점을 좀 만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부분에서 38,000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죠. 이제 이 구간 위쪽에는 대기 매물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지만 사실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29,700원으로 상당히 저가에 잘 잡으셨는데 이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위쪽에 28,850원이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 살짝 위쪽에서 굉장히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지지선은 28,850원으로 좀 잡으시면 사실 지금은 시장이 좀 단기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관련된 이제 IT 주도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지선이 상당히 강하고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견디십시오. 좀 견디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뭐 하락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38,0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8,000원 드리는데 목표가가 좀 높은 이유가 이 종목이 굉장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잘 늘어나면서 이 가격대가 아직도 좀 그렇게 큰 고평가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38,0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고요. 지지선은 28,850원으로 목표 가격은 38,000원으로 이번 조정 기간만 잘 버티시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에코마케팅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종목도 굉장히 좋고 또 위치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펀더멘탈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조정의 기간을 좀 잘 견뎌내시고요. 목표가 38,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실까요? 한온 시스템 네, 한온 시스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400원에 20%입니다. 네, 한온 시스템 11,4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좀 손실 중이시네요. 바로 우리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한온 시스템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냥 보고 샀습니다. 그래 사신 지 좀 오래 되셨어요? 예, 예. 뭐 좋은 회사,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근데 가격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예. 종목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셔도, 앞으로 모멘텀도 괜찮고 지금 현재 실적도 탄탄하거든요. 지금 본대는 찾겠습니까? 찾을 수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작년에 5조 9천억대에서 올해는 7조 1천억 정도로 올랐고, 영업이익이 4,300억대, 4,700억대 괜찮다 그렇죠.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 상에 문제 없고, 특히 이 종목은 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세계 2위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업체인데. 친환경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공조 시스템에서는 거의 글로벌 탑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밀렸냐면 사실 이제 공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밀렸고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가 한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차트는 우향한 이후에 지금 11월 말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았고 이 바닥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탄탄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일단 1250원에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은 탄탄한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올라가던 부분이 조정을 받을 위치에서 시장의 이제 조정과 함께 같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딱 저항받는 위치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죠. 11,400원. 요 부분이 사실 요 아래쪽에서 좀 사셨어야 좀 좋은 모습이죠. 1250 지지선을 놓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한우 시스템은 사실 공매도 공격을 크게 받았는데 최근에 이 공매도가 굉장히 쇼크버링이 많이 되니까 많이 한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쇼크버링 물량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선 1250원으로 딱 들고 계시면은 11,400원 정도가 목표 가격인데 여기를 좀 견디시면 12,000원 정도 선까지 일단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에 조금 견디시고요. 지지선 125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12,000원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조금 중기 이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한우 시스템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선 1250원 선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12,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네요. 763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루미 마이크로 현재 2,600원에 50% 갖고 있다고 보내주셨는데요. 50% 비중이 상당히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바로 이주환 전문가께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2,600원의 비중이 너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점상 이후에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눌려지는 조정, 다시 대반등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차례로 꺾이면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잘 들어와도 박스권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쪽에 매물이 좀 밀려있죠. 다행히 이제 아래쪽에서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세는 조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3,03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넘어서서 3,500원을 돌파하려면 상당히 또 큰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가격을 3,03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아마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눌려지면 목표가가 다시 하향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고요. 목표 가격은 3,03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580원인데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루미 마이크로 상담해 드렸는데 일단 지지선은 1,580원, 목표가는 3,030원이라고 좀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지지선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 함께 좀 하시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영우 DSP에 네, 영우 DSP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855원에 10%예. 네, 1,855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예.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영우 DSP 앞으로 좀 전망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네, 네. 길게 가도 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우 예. DSP는 OLED 검사 장비 관련해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예, 예.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주환 예.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좋은 가격에 사셨다 그렇죠? 예. 네, 이 종목 이거 어떻게 알고 이 지점에서 사셨습니까? 이거 여름에도 한 분 이제 1,645인가 뭐 떠가지고 1,800 얼마에 한 팔고 나왔다가 그래도 다시 또 그 한 달 반 됐나?
네, 잘 그래, 사셨고요. 그때 또 다시 이제 또 재샀어요. 네, 상당히 잘 사셨고 예. 예전에 한번 제가 상담을 좀 이 종목을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목표 그래서요. 가격을 상당히 위쪽에 좀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일단 바로 기술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신 것처럼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예. 뭐 LCD, OLED 이제 주가가 갈리면서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딱 사신 가격대가 매물대를 소화하고 눌려주고 돌파하는 가격대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대가 사실 지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가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샀던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예. 지금은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매도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지선을 놓고 좀 견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 이제 2,600원대까지 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지금 정도 좀 잡으신데도 적어도 한 3,600원 정도까지는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인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에 집중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턴아웃도 되면서 모멘텀이 붙었고 그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조정은 좀 워낙 매수가가 낮으시니까 좀 견디시면서 위쪽으로 3,600원까지 좀 보시는데 다만 이제 위쪽에 목표가 좀 길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하면 좋은데 이제 비중은 지금 전체 10%밖에 안 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밑에 지지선 매수 가격 딱 잡고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고 좀 홀딩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좀 끌고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600원 좀 멀리 드리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좀 흔들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영우 DSP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또 흑자 전환을 하고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6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들어와 있네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다날이요. 네, 다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045원이고요. 네. 20%. 다날 3,045원이고요. 20%.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바로 샀습니다, 오늘. 오늘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오늘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오늘은 좀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예. 네, 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셨다 그렇죠? 예, 3,045원 직전 저점 3,020원 지지될 걸로 기대하고 사셨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요 종목은 좀 이제 뭐 진입해 볼 만한 위치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진입해 볼 만한 위치기도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종목은 일단 보신 것처럼 이제 직전 저점 3,020원을 매수 가격으로 좀 놓고 대응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 지지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손바뀜이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가격 기술적으로 보면 가격 조정이 뭐 그렇다 해서 크게 올 그런 자리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아마 이제 요런 등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등락을 좀 보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 위쪽에 이제 120선 좀 붙는 쪽에 이제 좀 걸리는 매물대가 있고 이걸 넘어갔을 때는 이제 3,7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는데 요 종목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 3,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 살짝 이탈하더라도 다시 복귀하면은 괜찮거든요. 3,000원 정도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으면 3,000원 정도를 좀 지지선을 놓고 1차적으로 이제 3,200원 정도가 걸리는 구간인데 여기는 저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2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목표 가격을 3,700원까지 좀 잡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3,000원을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3,200원, 3,7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단알 상담해 드렸습니다. 3,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3,2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 3,7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상담이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헬릭 스미스. 네, 헬릭 스미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92,500원에 비중 15%. 네, 92,500원에 15% 갖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도 좀 바이오가 밀리면서 헬릭 스미스도 4%가량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바로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신이 좀 오래되셨어요? 저번 주 금요일인가 샀거든요. 얼마 안 되셨다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반동 주는 자리에서 사셨다 그렇죠? 예. 자, 이 종목은 뭐 워낙 유명하고 뭐 악재 호재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다 아시는 종목인데 뭐 임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행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 워낙 우리가 이제 상담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2,500원에 사셨는데 조금 이제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밑에 이제 지지선이 76,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76,000원에 붙을 때 좀 사시는 게 이 종목은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조금 위쪽에서 좀 들어가셨고 위쪽은 이제 저항선은 115,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 76,000원과 115,000원 굉장히 좀 큰 폭인데 요 사이에서 지금 이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간 가격 정도에 조금 들어가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신약 모멘텀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1월 달에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JP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 때문에 바이오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주는 특히 신약 모멘텀만 있는 종목들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딱 모멘텀이 됐을 때 나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왜냐하면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신약 모멘텀이나 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회사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못한 회사가 나왔을 때 주가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렇게 기대치를 좀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76,0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115,000원인데 가능하면 이 종목은 비중을 더 늘리시지 마시고요. 지지선 위에서 반등 줄 때 가능하면 요 구간 사이에서 좀 빠져나온 전략. 그래서 지지선은 76,000원, 목표 가격은 115,000원. 헬스케어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일단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지금 바이오주에 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에 좀 청산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76,000원 선 지지선으로 반등 줄 때 이제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청산을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리바트. 네, 현대리바트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그 장 막판에 13,000원에 비중 30%거든요. 아, 네. 자, 오늘 현대리바트 4% 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예.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네. 이지환 전문가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현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종목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종목을 왜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주식 격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장기 투자로 좀 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던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매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막판에 그냥 13,000원으로 뭐 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상당히 이제 좋은 매수를 관점으로 하였습니다. 매수하셨다 그렇죠. 상당히 예. 좋은 관점 매수를 하셨고
비중만 이거 한 번에 30%씩 안 들어가셨으면 정말 베스트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몇 개월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오랫동안 우하향한 이유가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대신 이제 실적이 안 좋은 만큼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보면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손바뀜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나가야 되는 펀드는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펀드는 이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들어오는 펀드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기로 투자하는 펀드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빨리 올랐다 내려가는 그런 식의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 만약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면 이 종목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너무 처음부터 비중을 30% 이렇게 싣기보다는 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5%, 10%씩 나눠서 계속 사도 되거든요. 좀 그런 방법을 다음에는 고려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집중적으로 손바뀌는 가격대가 12,00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예. 12,3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지금 급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 끝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때까지는 좀 행보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밑에서 지금 손바뀌는 가격대에서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뭐 12,0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좀 보시는 거는 목표 가격은 좀 이제 잡으실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장기로 잡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한 18,0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잡아서 일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들고 가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잡고 지지 가격은 12,000원인데 여기는 뭐 단번에 이탈되는 가격 말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이탈 안 된 걸로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가격은 12,000원 잡고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현대리바트 상담해 드렸는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굉장히 잘 분석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18,000원으로 좀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앞으로 또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하는 그런 팁까지 드렸으니까 앞으로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톡 상담입니다. 카톡방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주환 전문가님 카톡방 상담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볼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들어가신 거는 맞는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바닥권에 진입하거나, 모멘텀이 살 때 진입하거나 양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멘텀이 좀 살 때 진입하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 흐름이 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받아서 지금 들어올리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은 지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내일 바로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9,990원 요 라인 정도까지는 10,000원 정도 선까지 갔다가 눌려진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나오냐 정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뭐 분할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목표 가격 일단 9,990원 정도로 잡으시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잡고 이 종목이 바로 넘어가면은 물론 보유를 하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9,990원 정도에서 익절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아마 제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 일단 9,990원에서 바로 청산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지금 볼 DB 하이텍인데 이 종목은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저번 상담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꺾이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이제 저평가된 영역에서 올라왔고,
이 DB라는 그룹 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가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제 풀리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지난 한 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퍼가 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먹잇감으로 삼기 좋은 종목이죠. 기업 내용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뭐 지난번 상담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꺾일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 고평가 영역도 아니거든요. 표가 5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 따로 설정하기보다는 꺾일 때까지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22,000원 정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기 때문에 지지선은 그래도 익절 가격이 좀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24,000원으로 익절 가격을 좀 올려서 24,000원이 지지가 되면 꺾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톡 상담까지 라닉스 그리고 DB 하이텍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SKC 51,000원을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70% 가지고 계시는데 SKC 전기차 배터리 동박 업체죠. 51,0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5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너무 높게 매수하셨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높게 좀 매수를 하셨고 모멘텀은 살아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지만 70%를 매수하셨다 그렇죠. 이런 투자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지금 이제 시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서 고가 저가를 계속 맞추면서 좀 가시는 게 다음번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51,000원 사신 가격이 지금 딱 고점 가격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1,000원은 시세는 계속 살아있지만 아래쪽에 좀 조정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상승할 때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이제 밑쪽에 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좀 강한 지지선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46,000원 정도의 지금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까지만 내려가도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46,000원으로 놓고 51,000원에 지금 뭐 그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스럽진 않은데 이 종목이 51,000원을 바로 돌파해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중을 좀 줄이고 밑에서 다시 조금 더 매수하는 전략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은 46,000원. 전체적으로 비중은 위쪽으로 올라오면 좀 줄이시면서 보시는데 목표 가격은 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지금 당장 나오는 55,000원 잡는데 기간을 2분기 이후까지 좀 길게 홀딩하겠다 하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 70%이기 때문에 일단은 5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C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굉장히 비중이 좀 큰 점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지금 51,000원 이 상태를 좀 돌파하지 않는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석유 들어와 있네요. 13만 9,000원이고요. 20%입니다. 오늘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유가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재료가 갈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내일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지선은 일단 짧게 142,500원으로 좀 드리고요. 여기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오늘 고가를 그러니까 상한가 가격에서 10% 이상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 가까이 좀 큰 폭 뛰면 바로 청산을 하시고요. 지지 가격은 142,000원으로 짧게 드린 이유는 익절권에서 위쪽에서 바로 익절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한국석유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지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이제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함께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시장도 좀 조정 기간에 들어갔고 조금 어렵고 우울한 감정 좀 느끼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제 테마주를 거의 거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래도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이 내용을 좀 알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테마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권하는 투자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체가 있는 테마와 실체가 없는 테마로 나누는데 실체가 있는 테마는 얼마든지 많은 거죠. 대지열병,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황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실체가 있는 테마는 실체가 실적으로 받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섹터로 이제 다시 분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가 테마에서 이제 섹터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실체가 있는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실체가 없는 테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라든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가시적인 게 없는 테마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죠. 실체가 없는 테마죠. 왜냐하면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실체가 있는 테마와 실체가 없는 테마를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건가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실체가 없는 테마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기회가 얼면 귀걸이고 코가 얼면 골고루입니다. 정치 테마 같은 거 얘기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안철수 씨가 정치에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또 급등을 해버렸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테마인데, 실체가 없는 테마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주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가도 좀 먹을 폭이 있는데, 실체가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첫째 날 강하게 상승하고 둘째 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끊기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다 1박 2일 코스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테마의 이제 주기가 이제 실체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박 2일 코스를 따라가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마주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 게 이제 길목 지키기죠. 길목 지키기. 예를 들어서 황사가 올 것 같으면은 겨울에는 미리 항사주를 좀 사놓는다. 내년 총선이 있으면 적어도 작년 한 12월 달이나 늦어도 올 1분기 안에 초반 안에 사놓는다든지 이렇게 길목지키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실체 없는 테마에서 수익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1박 2일 코스인데 1박 2일 코스 같으면 첫째 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큰 부분이 나오고, 둘째 날에 이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이제 내려오는 게 대부분 이제 일방적인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첫째 날에 여기서 이제 다 따라잡으시죠. 다 따라잡고 나면 둘째 날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올 때 이제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다 물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직전 고점에서 다 물려 있는 거죠.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테마에 이제 접근하시려면 가장 방법은 비중을 굉장히 줄여서 3%든 5%든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길목 지키기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 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1박 2일 이상 가지도 않는다. 이 부분을 좀 기여를 하시면은 첫째 날에 고가에서 따라잡는 게 굉장히 험하다는 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실체 없는 테마고요. 반면에 이제 실체가 없는 요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차트인지 뻔하게 아시겠죠? 안랩입니다. 안철수 씨가 정치 재개한다는 얘기가 뜨자마자 급등하고 내려왔죠. 보시면은 첫째 날이 어떻습니까? 급등을 하고 둘째 날에 뭡니까? 고가를 살짝 갱신한 다음에 요즘은 빠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을 해가지고는 뭡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체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길목 지키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이제 실체 있는 테마인데, 실체 있는 테마는 이제 요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규정을 좀 줘가지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뭐냐면 이 테마는 핵심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핵심주가 있고, 그 다음 대체주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대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규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돼지열병과 관련된 테마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동물이죠. 동물 백신주죠.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 없지만, 백신과 관련된 부분을 개발할 수 있고, 이 백신의 치료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주가 됩니다. 그래서, 테마에 접근할 때는 1번이 무조건 핵심주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주가 한 발 늦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대체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에서 대체주는 뭡니까?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닭고기나 수산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체주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사료에서 문제가 생겼다, 사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면 핵심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테마에 들어갔을 때 상한가가 보통 두 방이나 세 방 정도는 나옵니다.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나옵니다. 만약 대체주 같으면 상한가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관련주 같으면 상한가가 한 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테마주라는 거는 핵심 종목에, 그러니까 핵심주에 들어가야지만 상한가를 두세 번 정도 기대할 수 있고요. 대체주 같은 경우는 한두 번 기대할 수 있고,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 번이 나오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테마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적인 종목인가, 혹은 그 핵심적인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인가, 그 다음 이제 관련된 종목인가,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꼭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말하니까 좀 안 와닿는데, 요거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글베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동물 백신 관련된 핵심주죠. 그러면 이 종목이 돼지 일병과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딱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뭡니까? 점상 한 번 가죠. 점상가 두 번을 가고, 그 다음 날 상승을 했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에서 핵심주는 어떻습니까? 상한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 다음 날 고가를 갱신했다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이제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테마주에 접근을 하실 때 핵심주에 접근을 하셨다면 사실 중간에 한 번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예를 들어 상한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굉장히 위험한 투자지만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핵심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둘째 날에 나오거나 혹은 둘째 날 다음 날 고가를 갱신한 지점에서 바로 던져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 종목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를 보겠습니다. 대체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행보한 이후에 테마가 형성될 때 상한가 한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점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제 밀어서 좀 올리는 거죠. 한 번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마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핵심주가 두 번의 플러스 알파로 갔다면 이 대체주 같은 경우는 1의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죠. 그러면 대체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첫째 날 이후에 둘째 날에 좀 강한 시세까지 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핵심주에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되고, 핵심주가 늦었다 싶으면 적어도 관련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체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관련된 종목인데, 관련주인데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관련주입니다. 그럼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테마에 있는 종목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핵심주를 놓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주를 놓치면 대체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핵심주를 놓치면 관련주로 갑니다. 관련주. 그럼 관련주로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뭐 핵심 종목도 아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 테마에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 보시면은 첫째 날에 상당 폭의 상승을 좀 주지만, 보시면은 둘째 날에 바로 상승 이후에 바로 이제 음봉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첫째 날에 따라 들어갈 때 둘째 날에 바로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쪽에서 좀 끝났지만 보통은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첫째 날 상승을 좀 제외시키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련주에 들어갔을 때는 잘 들어가도 한 번 정도 상승의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핵심주나 대체주나 관련주나 놓고 보면 관련주는 뭘 하면 안 되니까요.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떠냐면 핵심주는 아까 보신 건 바로 점상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길목 지키지 않으면 점상으로 들어가는 종목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쓰는 게 대체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관련주로 오는 거죠. 관련주로 와서 첫째 날에 들어가면 둘째 날에 이제 물리는 거죠. 그러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테마주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때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종목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주는 거의 점상으로 가고 미리 선 매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주를 못 갔을 때는 반드시 대체주로 가야지만
그 다음 날까지 시세 연속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늦었다면 관련주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테마주는 핵심주, 대체주, 관련주 요 사이클로 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전체적인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테마를 꼭 하셔야겠다면 그 관련된 테마의 핵심주에 그다음 대체주에 그다음 관련주인데 관련주는 노리지 않는다.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테마주에 조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테마주는 항상 발빠르게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만 한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마주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지환 전문가의 다양한 이런 투자 전략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지환 전문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지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